일곱 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조치원 문화정원 준공과 5G 조기 구축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원 문화정원 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또 문화공간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치원읍의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문화예술 전문가와 기획과 그리고 문화 관련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준공식을 이달 27일에 갖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옛 조치원 정수장에 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8개월여 만에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조치원읍 평리에 위치한 이 정수장은 1935년도에 조성된 곳으로서 2013년에 광역상수도 공급과 함께 폐쇄가 되었고 지금 현재 기계실, 실험실, 정수장 등의 근대 건축물이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폐산업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재생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수장을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평리공원과 그동안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서 모두 1만 656제곱미터 규모의 문화정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화정원은 기존의 정수장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전시동과 관람동 그리고 체험공간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자연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생태수로와 녹색정원, 놀이정원 등을 조성하였고 교육실, 관리실, 휴게실 등이 입주하는 건물 한 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문화정원은 앞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각종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고 작가 공방 그리고 팝업 스토어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시민 조치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문화를 창조 향유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의 중심이자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조치원역과 또 폐산업시설인 정수장 그리고 한림제지 이 세 곳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각각 그 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해서 원도심 도시재생의 거점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 한림제지 문화재생사업은 1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폐산업시설을 매입하고 또 이곳의 근대 건축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74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와 또 기존 건축물을 매입했고 리모델링과 공간 재창조를 위한 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전시를 연구 개발하고 문화예술 산업과 관련해서 시험 및 생산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림제지 문화재생공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생 그리고 청년단체 또 지역문화단체 또 지역 주민들이 가버넌스를 형성해서 함께 참여하는 문화재생협의체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문화재생 프로그램 1차 시범사업 22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는 2차 사업으로 또 23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천역은 중심 지가지역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집계시설 및 문화기반 구축, 생활문화 및 사회통합형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천역은 지난 2017년 광장 경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해서 현재 각종 행사와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현재 조치원역 앞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목공을 특화한 팹랩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3개 거점을 축으로 하는 조치원 지역 문화재생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그 성과를 읍지역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또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북세종 농촌 중심지 통합지구 활성화 사업비에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조천읍 문화재생 사업은 유휴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 및 공연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화 및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역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등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문화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또 조천읍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G 조기 구축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양질의 5G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통신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시청에서 통신 3사와 5G 서비스 조기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신 3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 관내에 모두 1,600여 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해서 전면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지역에서는 어디서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읍면 지역도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폭넓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통신 3사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4차 산업 연계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 외에도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그리고 자율주행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G를 이용하게 되게 되면은 CCTV, 비컨, 그리고 교통 신호 등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를 자율주행, 또 증강현실, 드론 등에 적용해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통신 3사의 업무 협약이 스마트시티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G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계비 지출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2013년부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버스 정류장과 공원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G와 공공 와이파이 환경 조성은 정보화 시대 시민들의 삶을 한층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면적인 5G 서비스를 누리려면 기지국 설치가 전제돼야 되는데 또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600여 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해와 협조를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남면에 그 성덕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성덕교 준공식을 내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좀 의미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이 성덕교는 이제 1978년도에 크게 홍수가 난 일이 있었고 그때 금호중학교 학생 15명이 희생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1978년도 그때 건설을 했는데 교량의 폭이 좁고 또 낡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어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성덕교 개량 사업을 시정 2기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08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등 2차선 도로로 개량을 하였습니다. 이 성덕교 개량으로 금남면 성동리와 도암리 등의 약 800 가구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인근 지역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취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시의 미래를 보고 나상동 어반 아트리움 포스트리 상가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포스트리 빌딩이 5월 중순 준공 승인이 났는데 시설도 미완성인 상태로 보이고 3층 난간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완강기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1생활권 포스코터 사업을 분양받은 시민입니다.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 없이 스카이브리지 전망 엘리베이터와 옥상에 대해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설 과정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어반 아트리움은 P1 건물은 지난 4월 23일에 사용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그동안 서류 검토, 또 현장 조사,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을 거쳐서 5월 14일 적법하게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3층 난간의 안전 문제는 지금 현행 법규 상의 기준과는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사용 승인을 해드린 건데 다만 기준상 문제는 없지만 여러 이제 수분양자분들께서 안전상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주에게 또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강기는 이제 소방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이제 건축 허가라든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이런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 점검을 거쳐서 우리 분양받은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행여라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1 생활권 M3 블록이라고 그러는데요. 수르베 마을 4단지 설계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4-1 생활권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첫째는 이제 스카이브리지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당초 이제 설계에는 이 엘리베이터, 투명 엘리베이터가 옆쪽 그 아파트 건물에서 0.8m, 그러니까 80cm 정도만 이격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가운데 쪽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됐고, 또 하나는 80cm만 이격이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그 아파트의 사생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이제 변경을 해서 중앙으로 한 1.78m 정도를 옮겨서 설치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옮겨서 설치하는 것 자체는 뭐 건축 기준과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설계 변경 절차를 밟기 전에 선시공한 것이 문제로 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옥상 부분은 옥상을 이제 그 지붕을 씌우는 형태하고 그냥 그 개방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붕을 씌우는 이제 폐쇄형으로 하게 되면은 건축물 높이에 이제 해당이 돼서 그 건물과 건물 간의 이제 거리를 더 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도 그런 문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변경해서 이미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사전에 설계 변경을 절차를 밟아서 그 공사를 했더라면은 뭐 법적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시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설계와 다른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또 사업 관계자 그리고 시공사나 감리사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도 혹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좀 더 챙겨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 또 관계 법령에 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사는 건물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많은 입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위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 부분은 크게 집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품질 검수와 또 입주자 사전 점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하자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된 후에 사용 승인을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상황과 어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기자님. 대장님 때문에 최대희 기자인데, 그 수도연합을 전체적인 문제가 그 임의단체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 예정자들이 어떤 전체적인 의사를 반영한 단체가 아니고 선점하는 업체, 선점하는 사람들이 미리 들어와서 어떤 악의적인 생각에서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입주 예정자들 의견을 반영 안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카페 운영자들이요, 그 카페 입주자들이 가입하려고 그러면 3만 원 가입비를 달라고 그래요. 3만 원을 안 주면은 그 사람들 의견을 차단하고 아예 접속도 못하게 하는 이런 횡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자꾸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입주 예정자 단체라든지 이런 결성이 될 때 어떤 시에서 어떤 간단한 조약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지금 사실 지금 대표도 입주 예정자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거기 입주 예정자인데 그분도 이제 처음에는 그 분양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분양 받은 사람이 문제 하자가 있어서 대신 받은 건데 자기네가 정관을 만들었어요. 뭐 친척도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가능하다. 자기네들이 임단치 만들고 이미 정관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전부 묵살하고 있어요. 예.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입주 예정자들이 뭐 카페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임의적인 단체거든요. 임의적인 뭐 단체를 만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막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관청으로서 혹시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관청으로서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입주 예정자들 간의 문제, 그 대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입주 예정자들이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문제 제기된 사항 중에서 행여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법적인 위반 사항을 알고서도 묵인한다든지 또 법적인 위반 사항을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시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 기자님. 네, 매거진 세종의 김병상 기자입니다. 제가 저 수르베 마을에 대해서 5차례 기사를 했는데 어느 쪽으로도 제 기사에 대해서 이 제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동료 기자님 말씀하신 것 또 시장님 답변 내에 보면은 사실관계라든 이런 데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분하실 부분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용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그 구조적인 문제하고 옥상 부분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생활 처음에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 사생활 침해가 제기된 게 아니고 제기될 걸 예상을 해서 그 시공업체가 임의로 한 겁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건축사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애초에 그런 그 엘리베이터가 설계된 부분에 창문이 낡고 있었으면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임의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2.78m 이동했다고 하는데 건축 심의를 받으려면 2m 이상을 이동했을 경우에 그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딱 22cm 부족한 1.78m입니다. 이 22cm는 제 이 한 뼘이 딱 22c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법의 협정을 교묘하게 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왜 1.78m냐. 그리고 구조적인 그런 안전이나 또 뭐 사생활 침해 예방을 해서라면은 그 2m 이상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그렇게 정중앙도 아니고 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놨다든지 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임의로 옮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역시 옥상 부분도 이거는 시에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거기 입주 예정자들이 발견해서 그 회사하고 시에 이거를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고한 과정에서 약간 과도하게 업데이트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악성민원처럼 되는데 사실은 시에서 발견하지 못한 거를 입주민들이 발견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칠게 어필했다고 이거를 좀 그 악성민원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좀 지나친 감이 아닌가 이런 게 들고요.
두 번째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아까 뭐 시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예외단체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반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54% 이상의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은 그런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대표성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마치 이게 잘못됐다. 물론 자격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석연치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문제가 아니라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자체를 지금 그 시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유권 해석도 입주 예정자라고 자격에 대해서 물을 게 아니라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의 권한과 그 역할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 유권 해석 질문 자체도 그저께 봤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장께서 좀 다시 한번 세밀히 의견을 좀 받아보시고 들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어떤 질문보다도 이런 사실관계에 좀 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적이 됐든지 간에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행정조치를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설계 변경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은 지금 당초에 0.8m를 띄우도록 설계가 돼 있던 것이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1.78m를 옮기는 것은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돼서 그 자체가 적법하면은 설계 변경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다만 그 설계 변경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이제 선시공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이 그 위법사항을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해서 우리한테 지적을 해주면은 확인해서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탁 그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 대한 그것은 이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입주 예정자라면 누구든지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입주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걸 발견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 단체건 입주자 한 사람이건 아니면은 입주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건 누구든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지적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례 마이크 좀 주세요. 예, 마이크. 예, 마이크. 오늘은 이 브리핑 자료 외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종시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추경 예산은 아마 예비 심사 전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거고. 예. 올 하반기 규모하고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를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개괄적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이라서 이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밝히기는 적절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규모는 이번 금년도에 세수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약 지방세 중에서 한 43%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 입주 물량도 좀 줄어들고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보면은 작년 대비 한 16%? 15.8% 정도가 세수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서
추경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했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매칭 펀드로 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추경을 좀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 기자님. 예, OTN 뉴스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저는 번호 기지국 관련해서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신 3사를 현황을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고객의 숫자에 의해서 차이점이 난 것인지 아니면 그 각사의 재정이라든가 각종 그거에 의해서 틀린 점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 실제 이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는 이동 차량 이동이라든가 각종 거기 서비스가 단절이 안 됐을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 3사가 최고 인기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지역만 기지국이 많이 설치된다고 해서 좋은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즉 주변 인접 지역이 기지국이 많이 설치돼서 차량 이동했을 때 끊김 현상이 없어야 좋은 그 통신 서비스거든요. 주변과 세종시 간의 시설에 대한 상호 간의 업무 협약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5G 상용화에 따라서 이제 기지국을 설치하게 되는데 기지국 설치는 통신 3사 그러니까 SKT, KT, LGU+ 이 통신 3사에서 각기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 빨리 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통신 3사에게 우리 시에 좀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 이 통신 3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와서 기지국 설치에 대해서 어저께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지역에 기지국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 행정청에서 우리 시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는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기지국 설치는 이 통신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지역과의 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박 기자님. 네, 세종사랑의 박은주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일단은 5G 서비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도심에서 살고 운전 소재도 가능하다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시 차원에서 읍면이라고 하셨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밑단위 동네에 들어가면 갑자기 와이파이가 뭐 되다가 갑자기 끊긴다든가 이런 끊김 현상이 사실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걸 직면을 예,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말씀 답변 잘 들었지만 혹시나 그 기지국이라든가 그 설치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다 그 외에 그 뒷단위 동네 안쪽 동네에 대해서 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통신 3사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욕심이 과하면 안 되는데 현재까지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내용과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성덕교 개량공사 내일 준공식 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가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주민들도 참 좋아하시는데요. 이 밑단위 주변으로 들어가 보면 공사를 하다가 건물을 신축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건물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성덕교 주변에 금남면만 해도 몇 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멈췄겠지만 혹시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해서 시 차원에서 뭐 관리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좀 알아보신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5G 기지국 설치는 이제 통신사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설치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각 통신사별로 자기네 회사 5G 가입자가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다 기지국이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러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우선 이용자들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마 농촌 지역들까지 그렇게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조치원 같으면은 교동에 조합 아파트 짓다가 지금 중단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중단돼 있는 사례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건축주가 자금 사정이 생긴다든지 또는 도중에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아주 장기간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새로 마련되긴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건물 소유주나 또 입주 예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동의할 경우에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뭐 L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치원은 이제 교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가지고 LH공사하고 그리고 조합원들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그렇게 장기간은 아니지만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민사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가 중단돼서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챙겨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좀 꼼꼼하게 좀 챙겨보고 또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자님. 네, 세종버스 이대기 전다. 주제와 관련된 질문하고 주제와 관련한 질문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 공간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그 조치원 할인제지가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연동면에도 문화예술 창작소라고 해서 15억 원의 규모의 이것이 또 들어서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규모의 음악 창작소가 또 들어서는데, 그래서 이 3개 공간은 좀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창작과 실험과 연구와 생산의 공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한림제지와 조치원역과 문화정수장을 3개 문화 거점으로 해서 그 문화재생 벨트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완공이 됐을 때 뭐 지금 현지 호수공원에서 대표 축제라고 있는 세종축제와 차별화된 읍면지역 축제를 거기에서 연계한다든지 뭐 그런 문화재생 벨트를 실제 특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거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세종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또 언론을 통해서 투기지구 해제 촉구를 이제 처음으로 물밑 위에서 이제 공식화했는데, 실제 이제 투기지구 지정 요건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거 단순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과 세종시가 같은 투기지구라고 하면은 같은 5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10억 원이나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실제 주택 가격에 대한 지수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낮은 단계인 조정지구인 부산시도 2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관심을 좀 안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조치원 이제 문화 재생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지구입니다. 조치원역, 한림제지, 이제 이번에 이제 문화정원으로 돼 있는 수원지 이 세 군데인데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화 예술 생산자들을 위한 공간, 그 창작 공간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하나 뭐 노래 한 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뭐 고치고 이런 뭐 창작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 공간들이 우선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문화 소비자들을 만나는 일반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만나서 공연을 하는 그런 공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림제지 이 공장은 주로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주로 활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도 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이제 조천역하고 또 문화정원은 문화예술가들이 시민들을 만나는 문화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 소비자들과 만나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재생 공간과 연계해서 별도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왕에도 우리 뭐 세종 축제도 있고 조천에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연꽃 축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창작 공간에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잘 되면은 다른 축제 현장에 이렇게 투입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기왕에 하고 있는 각 시 차원에서 또는 읍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면은 아마 이분들도 그 혜택을 입고 활발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 지구 해제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전국적인 상황하고 우리 시만은 그 특수한 상황 두 가지가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리 세종시는 투기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곳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님과도 좀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 지역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당초 분양가하고 지금 거래 가격 비교해 보면은 우리 분양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파트 이제 분양을 할 때 여전히 경쟁률이 수도권 못지않게 높게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투기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최근 이제 세수를 통해서 세금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 뭐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요인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요인들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기조실장으로부터 우리 세금 징수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받고 이 부분은 이제 투기 지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상황을 우리 뭐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정리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겠지만 우리 지금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기지구 해제 건의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만나 뵀을 때도 좀 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아까 그 두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여전히 세종시는 이제 투기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육 기자님. 그 5G 협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사실 저도 표준형 관련된 카이스트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인데 예. 우선 기본적으로 4G하고 5G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4G는 통신, 쉽게 해서 핸드폰과 스마트폰과의 연결만 되면 쉽게 해서 잘 터지냐 안 터지냐 요게 4G라면 5G는 지금 아까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하게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통신 연락뿐만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CCTV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차 이런 여러 가지 형태하고서 소위 이걸 초인류 연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연결이 가능하게 되게 5G인데 이 1600이라는 개수는 협약에 있어서 개수는 이건 어차피 4G 수준이고 예를 들어 여기 품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5G는 사실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나 어느 만큼 사물 인터넷과 확산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성능에 대한 협약도 있나요? 어제 이제 협약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5G 서비스를 하게 되면 4G에 비해서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거든요. 뭐 작게는 한 5배 정도에서 많게는 한 20배 정도까지 빨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빨라지게 하려면은 기지국이 설치가 돼 있어야 5G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5G가 이제 5G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보급이 되고 있으나 기지국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처리 속도가 아직 제대로 빨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기지국 설치를 많이 해서 정보 처리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5G를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제 협약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도시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5G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5G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 같으면은 차량에서 도 필요한 센서 같은 게 좀 잘 작동이 돼야 되지만 이제 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이라든지 주변 또 CCTV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모아지는 데이터가 빨리빨리 처리가 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5G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이제 통신 3사와 우리 시가 좀 더 협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새로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필요한 협력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통신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저기 주신 자료에 보면 5G 사실 자율주행이나 화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그런 목적에 따라 이렇게 스마트폰과 스마트폰만큼 자료와 저기를 주고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저도 표준연구원 박사님 얘기인데 중요한 건 품질이래요. 그 품질에 대한 성능이 좋고 나쁘고는 제작자들이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품질은 스마트폰 자체의 품질이 좀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1600개 기지국에 설치되는 5G 장비의 품질이 앞으로 향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불선에 따라 전화가 경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각 그 통신사 어저께 통신 3사 같이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통신 3사가 우리하고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기술을 가지고 통신 3사 가지고 있는 개별적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또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기술 수준이 높은 기지국을 설치해서 다른 통신사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은 또 그 경쟁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보충적인 질문은 우리 여기 그 기획실장님하고 정관담당 두 분이 계시니까 예, 예. 나중에 또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기자님 질문하시죠. 예. 네, 안 하시겠습니다. 예, 질문할 분 계십니까? 네.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G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우리